예, 오늘의 정치화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이 이준석에 복수하는 법. 이거였네. 뭘까요? 지난번 대선 때 TV 토론에서 이준석이 이재명 아들 이동호 씨에 대해서 젓가락 발언을 했죠. 젓가락 발언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동호 씨, 이재명 아들 이동호의 여러 가지 일종의 만행에 가까운 일들이 다 그 대선 이슈가 됐었습니다. 무슨 도박을 해서 도박 빚을 그 도박 빚이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이 사이트에 음란한 글을 막 올린 거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때부터 이재명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삼천각에서 엄청난 그 축의금을 받았을 거다. 이런 논란까지 막 있었죠. 그래서 이준석은 그전에는 이재명에게 이준석은 정말 쓸모 있는 인물이었죠. 왜냐하면은 보수 우파 진영을 분열을 시켜주니까, 적진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는 진짜 쓸모 있는 인물이었죠. 이준석이 처음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그 이재명하고 대선을 그때 그 처음에 붙었을 때도 그때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이면서 오히려 막 그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사실상 방해를 하는 막 중간에 가출을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안철수하고 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하려고 하는데도 안철수와의 개인 사감 때문에 그거를 막았고, 막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는 단일화가 됐죠. 고인이 된 장재원 의원이 나서가지고. 그러니 이재명에게 이준석은 굉장히 고마운 인물입니다. 쓸모 있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도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성접대 논란이 터져서 그때 또 무슨 가처분 소동을 벌이면서 계속 집권당을 흔들었죠. 막 흔드니까는 이재명에게는 정말 쓸모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게 대선 때 자기 그 아들 문제를 흔들어버리고, 그걸 대선 때도 정말 쓸모 있는 인물이었죠. 단일화 안 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 안 했습니다. 단일화 안 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한 원인도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때 단순으로 득표 합을 하면은 약간 앞섰죠. 그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의 표 합산이 이재명보다 약간 앞섰는데, 물론 1+1이 2가 돼서 그 숫자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그건 모릅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했으면은 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 보수 쪽이 성찬이 있다고 해서 투표장에 안 나갔던 사람들이 막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출마를 안 해줬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안 해줬죠. 조국당에서 후보를 안 내줬습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후보를 안 내줬기 때문에 지금 청구서를 막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후보를 내서 후보가 냈을 뿐이 아니라 그 단일화 요구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이준석이 완주를 함으로 해서 이재명을 도왔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이준석이 굉장히 고마운 인물인데, 대선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건드려 버리니까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제명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아직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카드로 가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이준석이 딱 걸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친 덫에 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 김건희 특검법 이재명이 만들었죠. 이재명이 그 대선 후보 때 다 만들었죠. 거기에 이준석이 마침내 걸려들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런데 오늘 그 전에 안타까운 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가 오늘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았던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제 일단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좀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호 고인이 된 최호 씨가 전 평택시장 그 후보인데 윤석열 대선 후보에서 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평택시장 예비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뭐 그것과 관련이 됐는지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로 밀었다. 이 의혹이 있다. 이걸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이준석이 그때 2022년 지방선거 때 당 대표였죠. 당 대표였는데 어떤 본인도 이렇게 이 공천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의혹에 오르니까는 그때 본인이 그 전혀 다른 것을 폭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 11월인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대표적인 사례로 바로 이 평택 그 시장 선거, 그다음에 포항 선거를 들었습니다. 포항에 그때 현재 시장을 그 현직 국회의원이 뭐 밀어내기로 했는데 거기에 또 개입을 했다. 용산에서 그런 거 하고 평택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대표적 사례로 꼽았던 인물이 바로 또 이준석입니다. 왜 이 두 개를 그냥 꼽았는지 자기 것을 이렇게 좀 은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지 그런 이야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그 의혹을 산 최호 전 후보가 숨진 채 발견된 그날에 이준석이 지금 검찰의 그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서 곧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공천 개입 의혹이죠. 그때 당시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검찰 소환을 조사를 받게 된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까는 이제 그 압수수색을 당하고 민주당에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그동안 이거 이제 그 제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정권도 새로 잡았고 하니까는 이제 바로 추진하기도 그렇게 해서 시간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환 조사를 받으면은 피의자입니다. 그 이준석이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이제 받게 되면은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지만은 받게 되면은 뭐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은 이준석은 현역 의원이니까는 국회로 오죠. 국회로 오면은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그때 체포동의안 2번 왔는데 한 번은 그 부결을 시켜버렸고 민주당이 또 한 번은 비명계가 이탈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그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했죠. 그 체포동의안이 이준석한테도 갈 수 있다. 그래서 벌써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 이 체포동의안 오기만 와봐 다 그대로 통과시킬 거야. 체포 동의해 줄 거야. 그건 구속되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벌써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하고 박찬대도 압수수색을 이제 했는데 아직 그 소환도 안 했는데 체포 동의안 오면 즉각 처리하겠다. 정청래 국회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정강석화처럼 가결 처리하겠다. 이준석에 대해서. 박찬대 특검의 이준석 압수수색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체포 동의안이 오면 즉시 처리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이준석이 이 우파 진영 안에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하다가 겨우 기사회생을 했죠. 지난 총선에.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에게 들매를 잡힐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좌파는 우파하고 다르죠. 이런 거 한번 걸리면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살을 시키는 게 좌파의 특성이죠. 거기에 이준석이 딱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